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우리 스윙맨 유튜브 가족분들이 스윙맨에서 제공해 드리는 유용한 정보들을 200%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무료 설치 방법과 이용 방법 안내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영상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시면은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더보기 버튼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 앱스토어 이렇게 파란색 링크들이 있죠. 그럼 자기 휴대폰에 맞춰서 이용하시고 있는 핸드폰에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설치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설치 페이지에서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무료로 설치가 되시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다비드 전문가가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단타 추천주 플러스 뭐 수익 노트, 공지사항,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수익 노트 같은 경우는 오늘의 핫 종목 분석이라던가 요즘에 시장에서 불어오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올라온 글을 보시면은 이제 뭐 급등 테마 해서 티몬 관련된 종목들, 주목받는 이유와 그 다음에 내용들,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이제 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세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테마가 있는지 공부를 하면서 참고를 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단타 추천주 클릭을 하시면은 날짜별로 제가 어떤 종목들 올려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아 요거는 내 마음에 드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 전략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매 전략에 맞춰서 가격 전략을 수정한 다음에 여러분들 매매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을 매매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뭐 수익을 냈을 때 이렇게 또 수익 인증, 네오이즈, 힘스 이렇게 또 수익 인증글을 올려주시죠. 그래서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좀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시장 변동성 대비 방어적으로 관망하겠습니다. 뭐 이런 글들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뭐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가능한 그 다음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종목이 무조건 100% 승률을 보여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아래쪽에 손절가라던가 대응 전략들 이런 거 써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깔끔하게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23일이고요. 화요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 시장이 지난주부터 참 그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이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고 사실 오늘은 좀 약간 불안하고 기분이 나쁜 그림이 뭐냐면은 과거에 지지가 나왔었던 코스닥의 60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나오고 반등을 했었던 이 위치 이후에 밀리고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 관리를 못 해주고 막판에 더 밀면서 음봉의 길이를 좀 키우면서 마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웠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돼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나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불안한 움직임이 나왔죠.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잘 갔죠. 거기에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힘을 더해주면서 좀 방어력을 좀 잘 일으켜줬었는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이너스 4%,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3.97%, 거기에 뭐 CJ는 8등인데 마이너스 15%, HLB 요즘에 급락 나와서 마이너스 6.87%,
그러니까 뭐 대장 역할을 해주는 이런 종목들마저도 굉장히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아래쪽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좀 아쉬운 그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요즘에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반도체 쪽이 오늘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왔으나 수익률을 낼 만한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뭐 오늘 제가 뭐 종목에 대한 뭐 테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좀 방어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뭐 제자리를 잡으면서 반등의 확신이 좀 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현금들도 확보를 해놓으면서 굳이 공격적으로 덤벼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제 뭐 시장의 종목으로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시장에 같이 순행하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뜨면서 거기에 이제 좀 테마를 받고 있는 그런 재료주들 위주로 짧게 먹고 빠지는 단타 매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시장이 재미없는 상황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좀 좋은 전략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요즘에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락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동전주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잡주들이 좀 많이 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사실 뭐 단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재료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긴 하나,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약간 좀 힘이 딸리고 잡주들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좀 믿고 투자할 만한 내용들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이제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내일이든 모레든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저도 이제 같이 좀 조언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오늘 있었던 특징주들을 보면서 시장이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테마가 좀 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라던가 테슬라의 주가 자체도 어제 미증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관련된 종목들, 뭐 전기차 쪽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이제 동반 하락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뭐 특징 섹터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22%의 상승률, 그 다음에 경농, 그 다음에 조비 이런 종목들은 남북 경협주 얘기가 나왔을 때 농업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잘 가는 종목인데, 경농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4%, 그 다음에 대동공업은 그 농기구를 만드는 기업이죠. 대동공업 같은 경우도 장중에 12% 정도의 상승률이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 현상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이제 특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뒷끝발이 그렇게 좀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슈는 지금 뭐 전달이 되고 있으나 뭐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막판에 좀 종가 관리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네트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21.62% 고점까지는 상한가에 임박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네트랑 같은 테마에 있는 로지시스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15%의 상승률이 나왔고 장중에 28%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얘네들은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으나 양봉이 지켜지는 힘이라든가 오늘 밀리는 시장 안에서의 이런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재료와 그 다음에 힘이 굉장히 좀 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네트와 로지시스가 올라간 이유와 그런 테마들에서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과 그 다음에 후속 종목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네트 그 다음에 로지시스 요거에 대한 부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예측을 하셨겠지만 요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지시스라던가 한네트 이런 것들은 뭐 중국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뭐 디지털 화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은 급등을 잘 해주는 그런 종목이죠. 자, 오늘 나온 뉴스 2월 23일 옐런이 그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빠졌죠. 그 대신에 디지털 달러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뉴스를 오늘 좀 언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또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또 하는 멘트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멘트를 뱉었어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다 이런 멘트를 또 뱉으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들이 너무 좀 그 급등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리스크성 좀 발언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디지털 화폐 쪽에 대한 내용들은
이번에는 옐런이 얘기를 해서 좀 강조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사실 요즘에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중국에서 그죠? 중국에서 먼저 뉴스들을 좀 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뭐 미국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뉴스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제 달러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의 디지털 화폐 전쟁이 지금 예고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런 이제 좀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뭐 이제 과거에 여기에서 이제 급등을 툭툭툭툭 치면서 야금야금 자리를 잡아왔던 것들은 중국발 뉴스가 좀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는 와중에 오늘 이제 미국까지 좀 적극적인 멘트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뭐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DC 이건 이제 그 디지털 화폐 검토에 7년 차에 들어간 중국은 2014년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에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설치하면서 본격 CBDC 추진에 돌입을 했다. 뭐 그러면서 뭐 테스트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언제부터 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뭐 이제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달러 자체가 이제 기축통화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이상 달러의 디지털 화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비트코인 등을 중심으로 화폐의 디파이 논의가 본격되는 것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관측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이제 뭐 본격적인 회의와 그 다음에 전략 그 수립에 좀 들어간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또 뉴스가 오늘 또 장중에 나왔습니다. 2월 23일. 그래서 우리나라 안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중국 뭐 이쪽에서 계속해서 뉴스들이 같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좀 가까워지고 부각이 될 만한 이런 이슈들이 툭툭툭툭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쪽에서 좀 이런 호의적인 발언이 좀 거의 처음 나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걸로 부각이 된 게 오늘이 첫 거래일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모멘텀이 나올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한네트, 로지시스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으셔서 앞으로 뭐 추후 이제 뭐 단기 조정이라던가 매수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좀 추후 테마 관심으로 이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얘네들이 먼저 움직임으로써 후발주자로 가는 종목들을 같이 정리를 해드릴 텐데 만약에 한네트와 로지시스의 상승률이 뭐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그 다음에 후속이 되고 그 다음 안 간 애들이 누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확장시키면서 대장주가 계속 가면은 그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가 만약에 이제 한네트와 로지시스가 매수 구간들을 안 주고 또 흥행을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후속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미리 좀 정리를 해놓고 관종에다가 이제 뽑아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디지털 화폐 관련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은 한네트 그 다음에 로지시스 얘네가 이제 대빵이에요.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까라고 하는 지표는 한네트와 로지시스 얘네 두 개만 놓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얘네들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먼저 좀 써드릴게요. KCS 그 다음에 KCT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이거 먼저 볼까요? KC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윗꼬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좀 좋은 차트와 급등하는 지난번 힘스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간대를 윗꼬리로 계속해서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저점이 안 깨지고 야금야금 자리를 잡고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흔히 말하면은 뭐 이제 입질 테스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매집의 흔적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같은 구간대를 계속해서 이제 좀 붙이는 거예요. 거래량을 늘리면서 한번 단기적인 슈팅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가격선에서 차트를 만들고 있죠. 보통 이런 종목들이 여기가 돌파가 됐었을 때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짱대양봉을 세우는 경우들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종목과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수익 종목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돌파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단 구간 여기서 방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돌파가
되었을 때 상승하는 구간들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KCS라는 종목 차트 위주로만 볼게요. 그 다음에 KCT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과거에 이제 8월 9월 달에 좀 잘 갔다가 가격 조정들이 좀 떨어졌었고, 이 그림들을 보니까 차트가 재밌잖아요. 60일, 이 황금색 선 60일선을 보면은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지, 그리고 여기서 저항 받았지, 그러다가 거래량 늘리면서 돌파가 나오니까 과거에 나를 억눌렀었던 이 저항선들이 돌파가 되면 힘이 세지고, 과거에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선으로 이제 다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몸통 기준으로 하나, 둘 저항을 받았고, 과거에 이제 여기로 거슬러 가도 여기의 추세 아니라던가 여기에서의 저항선을 이제 2차로 크로스가 되면서 돌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방향성이 이번에 열린 이런 그림들이 나왔고, 아래쪽에는 매물을 쌓아놓고 갔기 때문에 기준을 뭐 61선이든 121선이든 이렇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도 윗공간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 차트라던가 주봉상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좀 오랜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시세를 시작하려는 이런 액션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좀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CT라는 종목까지 차트를 봤고요.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우선 등록을 해놓고 추후에 움직임을 좀 살피면서 보세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거래량이 붙긴 했는데, 거래량이 없었던 날에는 10만 주가 안 나오는 날도 나오면서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같이 흐름을 좀 파악하는 정도로 보시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이런 캐파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를 보여줬을 때 뭐 단타하는 정도로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써드렸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한국컴퓨터, 그 다음에 푸른기술, 프리엠스 그냥 쭉 써드릴게요. 드림시큐리티, 한국컴퓨터. 푸른기술은 이제 뭐 키오스크 뭐 이런 걸로 해서 전자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같이 테마가 있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울게요. 한국컴퓨터, 프리엠스 요 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K사인이 하나 빠졌네요. 참고로 K사인도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하면서 위쪽으로 매물을 돌파하고 지난번 전고를 뚫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쓴 그런 날이 됐는데, K사인 같은 경우는 하느니 또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정보과제 기술 개발이 또 부각됐다, 이런 뉴스들, 특징주 뉴스를 받으면서 오늘 또 관련된 테마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일봉상 차트를 보면은 이거 좀 많이 과열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오늘 15%가 올랐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 관점에서는 일봉의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추세가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월봉을 봤었을 때 이런 추세선들이 이제 막 돌파하면서 차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윗공간이 좀 많이 열려있고 이슈와 재료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이제 뭐 이런 보안주들, 보안 기술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라던가 관심을 받을 만한 모멘텀거리는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사인, 그리고 같이 드림시큐리티도 K사인 옆에다 두고 같이 묶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보안주 섹터로 테마가 있으니까. 드림시큐리티는 지금 일봉상 차트에서 과거에 이런 저항 구간들을 거래량을 늘리면서 돌파를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음봉 구간들이 나오긴 했으나 위쪽으로 같이 돌파도 해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지지선을 좀 잡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드림시큐리티가 최근에 뭐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36% 정도가 이제 올랐다라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보안 기술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치들이 실제로 좀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뭐 주봉상 차트, 월봉상 차트 과열된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일봉상 차트도 바닥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한국컴퓨터는 뭐 차트가 이래요. 기분이 좀 좋은 양봉이 좀 툭툭툭툭 좀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프리엠스. 프리엠스는 이게 보시면은 뉴스에다가 이제 검색을 하시면 화폐, 금융화, 자동기기 테마 상승, 거기에서 이제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한네트, 로지시스, KCT, 한국전자금융, 앞서서 좀 급등을 많이 했었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랑 같이 테마를 같이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뭐 큰 폭의 상승률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차트는 살아있고 거래량이 툭툭툭툭 들어오면서 위쪽을 찌르는 게 요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계속 찌르니까 여기서 수렴 이후에 돌파가 나오면은 과거에 이런 이제 끼를 부리는 짱대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죠. 반면에 하단선은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60일선이 같이 가니까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60선이 이제 손절가 대응을 하기에 좀 매력적인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SGA 솔루션즈. SGA 솔루션즈는 그냥 좀 관심 있게 보시기만 하세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1,000원을 좀 간 넘어간 종목이고 불과 몇 달 전에는 이제 동전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참고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를 받은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은행연합회가 추진한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삼성 SDS를 통해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다. 오늘 뭐 같이 좀 이슈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안 섹터로 같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디지털 화폐 이쪽으로도 이제 연결고리를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정리를 좀 해드렸고, 대장주들을 오늘 많이 가서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관심 종목에다 등록해놓고 얘네들이 움직임과 힘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주를 단기 매매로 공략을 하는 것도 저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윗선에 있는 종목들 얘네들은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또 잘 관찰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수익 매매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종목들 보면서 매매가 좀 괜찮다 싶은 종목들은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에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뉴스들과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잘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테마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그 다음에 후속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고 얻은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또 좋은 수익과 또 좋은 정보들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익맨 유튜브에서 저뿐만 아니라 주민함 전문가님도 굉장히 좀 열심히 또 강의를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바라는 우리 또 수익맨 유튜브이기 때문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많은 수익 내시고요.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익!